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30년 노화 연구 권위자십니다. 전 보건복지부 기초의학과 위원이셨고 현재는 전북대 의대 의대 교수님이신 김종석 의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김영석입니다. 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12월 달에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도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김종석 그 전 의대 학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세미나를 세 번을 했죠. 하나는 9월 17, 18일 날은 중국에서, 9월 20일 날은 전라북도에 있는 도의회에서 산화질소 대사체, 즉 산화질소와 병리와 생리에 대해서 글로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2차 글로벌 세미나를 미국에 있는 세계 제1의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 존스 홉킨스, UC 샌디에고, 니노 주립대 등 세계적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석 교수님도 같이 다녀오셨고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 있냐면 여긴 전북대학교에 있는 보건소입니다. 오늘 제가 국가과제 1차가 통과돼서 2차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 100만 불짜리 과제입니다. 이게 따뚜룹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따뚜룹을 가지고 전주에 있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무릎관절염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이 따뚜룹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좀 리드젠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광고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타이틀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의 과제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따뚜룹이 또 그 무릎관절염에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100만 불짜리 과제 내용이 따뚜룹이 뇌를 좋게 하는데 이게 뇌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뇌 장축, 장뇌축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전부 무선 통신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하고 뇌만 직선으로 통신, 즉 전화로 주고받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따뚜룹들을 드시는 분들 중에 초기 전 단계인 경도장애, 경도인지장애가 좋아지는 분들이 막 나오고 초기 치매가 좋아진다는 분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통상 과학은 어떻게 하냐면 개발할 것을 생각해놓고 세포 실험 해보고 동물 실험 해보고 장기 독성 실험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저희 어머니 당뇨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혈압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뚜룹을 무릎관절염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치매 환자가 좋아지는 게 나타나는 거고 혈압 단계들이 좋아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글로벌 학회에 구성되어 있는 교수들한테 이걸 발표를 했더니 이 교수님들이 하버드에 있는 교수하고 네바다 주립대 그 교수님하고 메이오 클리닉 교수님 이걸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부 과제에 도전을 했는데 1차 통과하고 오늘 아주 발표가 잘 돼서 제가 다음 달 초면은 이것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그때 세미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평생 어떤 연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산화질소를 가지고 내 연구를 이어서 한번 증명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 시료를 다 나눠주고 왔어요. 지금 미국이 난리 났으니. 그동안 다 그 교수님들이 실험에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6월 27일 날 한국에 와서 기초 실험 온 것을 글로벌 학회를 통해서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 대본이나 뭐 형식에 얽혀서 뭐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시고 답해드리고 저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시는 우리 리드젠의 따뚜룩과 함께 하시는 고객 여러분 건강하셨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근황 들으니까요, 정말 너무 그 따뚜르 매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앞서가시는 따뚜르 매너 가족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서가시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건강하게 되실지도 희망이 생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보내주신 내용, 그 메이오 병원에서 보내주셨던 그 내용 잠깐 공유 드릴까요? 네, 예, 그렇게 합시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저 아, 행사가 있어서. 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저를 소개해 오시는 분이 바로 지금 그때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그때 이제 이 제품으로 가지고 실험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결과를 얻어서 최근에 이제 이 국제적인 최고 탑 저널에 실리기 직전 상황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 따뚜릅 이 에노 대사체가 국제적으로 저명 저널에 실림으로써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받는 소식이 마침 오늘 왔습니다.
네바다대, 하버드대, 메이오 클리닉 등 모두 11개 대학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국제 공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논문 주제가 되겠고요. 거기 보면은 천연수 빨간색 있잖아요. 휴먼 에노스 그게 대표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노승일 교수가 바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노승일 치면은 그 국제 모든 과학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훌륭한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아주 미국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수바시 교수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항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수바시 교수. 수바시 교수 있잖아요. 옌비 교수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췌장염과 췌장암을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알버트 곤잘레스 교수는 최근에 가장 새로운 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저희들 용어로 페리세이드라고 하는데, 그 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아주 그 곤잘레스 교수와 하버드 의대 교수는 좀 그 젊은 유능한 뭐 과학자, 이런 쪽 청년 과학자가 아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저도 좋습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노화가 이루어지면 관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관절염의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이 순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포에 산소와 영양 성분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노폐물과 가스를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동맥이 없어요. 소혈관만 있기 때문에 소혈관이 먼저 막히잖아요. 우리가 소혈관 하면 뇌하고 눈하고 무릎하고 손끝, 발끝, 신장입니다. 이게 먼저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노인성 질환에서 피해갈 수 없는데, 자, 이게 오면은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뭐 초록잎 홍합이라든지 케토톨이라든지 뭐 M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제가 되면 누가 무릎 수술을 하겠습니까? 전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통 역할을 하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자, 진통제는 내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제로 맞으면 안 아파요. 진통 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프죠. 나중에는 진통제가 안 듣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순서입니다. 뭐 관절환경이 윤활유를 넣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무슨 느낌이냐? 뼈가 부서져 나가죠. 그렇죠. 그럼 뼈 조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시술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줄기세포 시술은 그 뭐랄까 미래의학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의를 또 중강의를 통해서 할 때가 나올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 장애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염증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을 치료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뚜룹은 어떻게 개발됐냐면 이 따뚜룹은 700고지 이상에서 있는 높은 산에서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 위기식물로 한때는 채취를 못하게 했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한국만 이 제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나오는데 중국도 채취를 못하게 되는 천연기념물이 돼 있어요. 그런데 10만이들이 산을 타잖아요. 근데 10만이들이 무릎이 아플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대려 먹는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산림청하고 5년 동안 과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15억 정도 들어가지고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소통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릎은. 그런데 소통, 즉 혈액순환과 정맥순환이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되고 정맥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는 림프순환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순환, 정맥순환, 림프순환 하는 걸로 노벨상 받은 게 산화질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노벨상 받은 혈액순환과 정맥순환과 림프순환을 하는데 특히 염증성 질환에 좋다. 그래서 무릎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국가과제 지금 100만 불짜리 도전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뭐 여러 소식들이 있는 걸 보니까 구분홍선은 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화질소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산화질소니까 막 여기저기 산화질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화질소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존재하는 건 우리 몸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몸속에 부족한 산화질소를 몸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산화질소는 굉장히 싸나운 녀석이에요. 세균도 바이러스도 염증도 암도 다 가서 부셔버려요. 그런데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남아있는 산화질소를 해결 못하면 그 또한 활성산소로 나쁜 짓을 하는데 이것을 잡아주는 기적적인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 글루타치온. 근데 글루타치온 바깥에서 아무리 먹어야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화질소와 글루타치온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산화질소와 파이토케미칼, 산화질소와 글루타치온, 또 이것이 생성된 수많은 대사물질들이 산화질소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내 편은 뭐예요? 저거하고 싸울 때. 아군을 죽여야 안 죽여요? 아군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와 치는 어떤 것도 건들지 않고 적만 물리친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염증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나쁜 물질 버리는 일을 기적적인 일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내가 잠깐 이제 더 덧붙인다면은 되게 이제 염증성 관절염이 생길 때가 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들이 같이 동반돼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결국은 산화질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산화질소 대사체가 전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다양한 것을 동시에 커버가 되니까 우리가 이 드신 분들이 아마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염증 치료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건데, 그것은 아마도 이게 근원적인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인터뷰하신 분이 평생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식품이 밥 먹듯이 계속 원래 산화질소가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국제적으로 다 인정된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우리 천 대표님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보충해 주면은 원래 NO의 효과가 증명되는데 아마 NO 대사체 제품을 복용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전에는 다른 상황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는데 결국 NO 대사체를 이렇게 드시면은 산화질소의 고유의 이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보통 연골이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데요. 수술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따뚜르메노를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골이 자라서 그러지 않아도 뭔가 근육 때문에도 좋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되게 이제 근육 통증은 이제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게 마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데 주로 이제 관절 주위의 근육이 상당히 그것을 상쇄시켜요. 그런데 아마 이 에노 대사체의 복용 이후에 혈류가 개선되니까 근육도 굉장히 먼저 아마 이게 연골 그쪽보다는 근육이 아마 보호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통증이 적게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은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뇌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의 약 30% 정도가 경동기장, 즉 치매 전담자들이에요. 이 중에 50%가 5년 안에 치매가 와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이 못 쓰고 있는 재산이 480조 정도 됐다. 그러니까 치매가 오면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첫째는 뇌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근육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퇴부 골절이라고 해서 여기가 부러지면 평균 3.5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근육이 튼튼하신 분은 뼈가 부러져도 다시 잘 붙거든요. 그러면 뇌를 지키고 근육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산화질소 하는 일이에요. 근육은 산화질소에 보관하는 저금통장과 똑같습니다. 그럼 내 몸에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근 손실이 일어나요. 내 몸에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뇌가 샤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동맥과 정맥이 있고 우리 쓰레기를 버려주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에 하수구가 있어요. 얘가 혈관이 좁아지면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근육을 생성해서 아프지 않게도 하고 일부 연골 재생도 됩니다. 네, 나날이 희망적인 이야기만 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다 보면은 사실은 약을 한 10개씩은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약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특히 우리 고령자들 환자들 보면은 아마 약이 한 모금도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게 나이가 들과 동시에 모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생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산화질소가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표적적으로 이렇게 약을 받다 보면은 한 10개, 20개가 넘을 건데 그게 다 이 케미칼 화학 물질이 결국은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작용점이 다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약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약을 적게 줄 수 있으면 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던 그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령자가 이 약을 적게 먹고 해서 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약하고 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약은 필요하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본인이 아프니까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없으면 약은 끊는 거잖아요. 그럼 산화질소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동맥순환과 정맥순환, 림프순환. 그러면 순환이 되면, 혈액순환이 되면 혈액을 따라서 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열과처럼 푸르게 있던 데가 빨갛게 좋아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혈관 이완된 데가 면역세포가 많이 따라가요. 그럼 면역세포가 따라가면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염증, 바이러스, 세균. 이걸 없애는 게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좋아지면 진통제 빼야죠.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으면 스테빌리제 빼야죠. 우리 그 콜레스테롤 약 빼야죠. 아스피린도 빼야죠. 근데 이거를 여기 계신 소비자분들이 임의적으로 빼지 마세요. 약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좋아지면 병원에서 줄여줍니다. 똑같이 처방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 좋아주신 그 우리 저 어머님 다 좋아졌잖아요. 저혈 누수가 어떻게 저혈 누수가 올라갑니까? 나이 먹었는데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동안에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어달라고 하면 뭔가 실어나는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송 수단이 저혈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저혈 누수를 늘리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약하고 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몸이 좋아지면 약을 줄여주니까 그걸 뭐예요? 건강검진을 우리나라 누구나 다 하니까 건강검진에서 좋아졌으면 의사들이 첫째 칭찬할 거예요. 아, 운동 열심히 하셨군요. 음식요법을 잘 하셨군요.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약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 다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이 많을수록 좋지 않죠. 그런데 임으로 끊으시려고 끝없이 몸이 좋아지면 의사가 끊게 해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는 사실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 박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따뚜르베누를 먹다 보면 몸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양을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물을 많이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스스로의 의사를 찾아가는 굉장히 자연 치유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